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오늘 좀 내용이 많나요? 뭐 이렇게 끊어 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이야기했죠. 여기에 좋은 맛집이 생겼다라고 해서 서양 애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서양의 다른 나라들과 수교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불평등 조약 체제라는 게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스타트가 된 게 뭐 따로 번호를 적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냥 적을게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1882년 우리가 미국과 처음으로 조약을 맺고 되고요. 그 뒤에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자면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프랑스 요 등과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왜 미국과 가장 먼저 조약을 맺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미국과 우리가 조약을 맺은 이유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고 일본이 어떻게 근대화 운동을 하는지, 일본이 어떻게 근대화를 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사신단을 파견합니다. 걔들을 수신사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홍집도 뭐 1800년대 말까지 꾸준히 교과서에 뭐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갔다가 당시 중국에서 일본에 와 있던 외교관이었던 황준헌, 중국식 발음으로 황준셴이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황준헌. 근데 이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김홍집에게 책을 한 권 줘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책을 줘요. 김홍집에게. 이 책이요. 나중에 1880년대 초반에 아주 조선을 굉장히 조선 사회를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만드는 책이거든요. 네, 조선 책략이라고. 간단하게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러시아를 갖다가 되게 싫어해요. 뭐 보면은 그때 러시아 좋아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유럽에서도 싫어하고 영국에서도 중국에도 싫어하고 하여튼 다 싫어하는데 얘들이 남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적은 책이 조선책략이에요. 어떻게 하면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조선이란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그 옛날 책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에서 살아남기. 요새도 그런 거 책 있나요? 지진에서 살아남기.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책입니다. 그 책. 그래가지고 그러면 러시아가 남아하는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란 건 뭐냐? 9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골든벨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뭐 마지막 문제는 아니고 나왔어요. 그래가 기억이 나요.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연결하고 미국과도 연결하자. 그 얘기야. 러시아를 막으려면 중국, 일본, 미국과 다 같이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면 된다. 그 얘기거든. 중국하고는 뭐 이런 말 안 해도 원래 친하잖아. 일본은 강화도 조약으로 친해졌고 하여튼 친해졌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란 말이야. 미국이랑은 우리랑 아직까지 별다른 관계가 없었는데 요 책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고종이 이 책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각지로 각 공무원들 다 읽어보라 그래.
하면서 당시 조선의 필독서 비슷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뭐 위정 척사 운동도 일어나고 하여튼 뭐 난리가 나게 되는데, 하여튼 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일 먼저 미국하고 튼 거죠. 그것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고요. 여기에는 특이한 게 그동안에 없었던 뭐 영사재판권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고요. 대신 우리가 그 조약을 맺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관세를 붙여요. 이때 세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야겠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거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최애국 대우를 줍니다. 대신에 최애국 대우. 최애국 대우 알죠? 그 나라가 받는 최고의 대우, 다른 나라가 받는 이 나라보다 더 좋은 대우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런 일 없습니다. 예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학년 5반에 1학년 6반에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근데 1학년 5반 아들이 막 뭐 그 소식을 듣고 막 찡찡찡찡 거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떡볶이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6반 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 그래서 그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나와 6반 애들이 최애국 대우라는 관계를 정하는 거야. 선생님, 최애국 대우입니다. 다른 반에 해주는 최고의 대우를 우리한테 해주십시오. 고로 5반에 떡볶이 사줬으니까 우리도 떡볶이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최애국 대우입니다. 이거를 국제관계에 적용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미국은 우리한테 최애국 대우 해주나? 안 해줘요. 고로 불평등 조약의 거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끝판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최애국 대우예요. 알겠죠? 대신에 이것도 있어요. 거중 조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뭔가 이 나라가 국제 관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거중 조정이라는 건 뭐냐? A와 B가 거중조정 관계라고 하면은 C에 의해서 B가 고통받을 때 A가 도와준다 하는 거예요. 일종의 보면 안전장치지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의 조약에서 이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믿고 나중에 을사조약 맺을 적에 막 미국한테 가갖고 우리 이 조약이 이 조항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콧방귀도 안 꼈지요. 관심을 끊었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 국제관계라는 게 이런 종이 쪼가리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의 관계예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리 그 처음에 얘기했던 사회 진화론의 그 관계였던 거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은 되게 순진했던 거예요. 정말 순진했던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불평등 조약들을 미국하고 맺고 나니까 다른 나라들과도 다 이렇게 맺는 거지 뭐. 그죠? 이렇게 되면서 불평등 조약 체제가 완성되었다 하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980년대 그러면 우리 조선이 어떤 또 경란의 시기를 겪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빼먹은 거 없겠죠?